안녕하세요. 딴지 USA입니다. 전쟁터에서 장수가 주저하는데 어느 군졸이 저 혼자 돌격 압도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자기 운명을 걸고 전두지휘할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다음 대선도 보나마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장관 선거 패배 책임론을 조선일보가 좋아하게 초선 5인이 나서 이야기한 사건 말입니다. 사실도 아니거니와 검찰개혁 촛불든 지지자들을 통째로 바보로 만들고 먹의 먹잇감이 되는 악의적 망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5인이 자발적으로 했다. 정말 대국민 사과가 절실했다면, 그래서 일말의 정무감각이 발동됐다면 그들은 선거 전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이 형편없는데 우리 당 찍어주시면 혁신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하다가 대국민 사과 형식을 빌려 조국 전 장관에게 패배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이들의 배후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선거 패배 책임을 조국에게 전가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 어떤 사람일 겁니다. 죄송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민 씨에게 160만 원의 봉사활동비 지급 내역에 결제한 서류가 증거로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을 기쁘게 한 초선 5명, 조국 전 장관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건 지지자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이낙연, 조국의 마음에 빛 없다.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조국에 대하여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는데 총리라는 자가 조국의 마음의 빚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법무장관 조국이 미친 양아치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겪는 것이 가슴 아파서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갈 때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이면서 어떤 말도 아는 인간입니다. 도지사로서 전라남도를 청렴도 전국 꼴찌 만들어 놓은 주제에 조국이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다고 말합니다. 이낙연의 공정은 청렴도 꼴찌를 지향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의롭고 공정한데 조국은 공정하지 않아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다는 말입니다. 재산신고 11억 누락한 조수진이 선산지분 2천만원 누락한 박범계 장관 후보를 질타하는 적반하장과 별 차이 없습니다. 박정의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전두환 찬양 기사를 쓴 것이 공정을 지향하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느닷없는 사면론으로 표를 깎아먹고도 충정이라고 버텼습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이낙연이었으나 당 안에서도 언론에서도 책임을 묻는 소리가 없습니다. 당원들만 이낙연을 비판합니다. 이낙연은 총리 시절이나 당대표로서 선거에 참패를 해도 후구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친동생 이계연의 삼부토건 대표 취임과 주가 변동에 대하여 열린공감TV가 의혹을 제기했으나 수구 언론은 잠잠했습니다. 이낙연은 출신지와 소속당만 이쪽이고 속은 온통 저쪽 사람이 분명합니다. 총리로서 수준 떨어지는 저쪽 국회의원들 질의에 대치문담식으로 몇 번 받아쳐서 대선 후보가 되었으나 아무런 콘텐츠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총지휘한 이낙연이 이런 뻘짓을 해댔으니 대가리에 든 것 없는 초선 5이 선거 패배를 조국과 추미애 탓으로 돌렸고 김혜영과 조응천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초선 5놈은 다뤘으니 김혜영과 조응천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혜영,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불법 여부를 떠나라니 조국에게 불법이 없어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조국에게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넘는 특권적 모습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김혜영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경원 아들 딸의 명백한 특혜와 비리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했었나? 윤석열과 그 처가의 범법에 대하여 무슨 비판을 했는가?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을 민주당에서 지키려 했다는데 조국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이낙연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촛불 들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조응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20, 30 초선 의원을 보호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당 주류 세력은 기득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며 민심보다는 개혁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특히 당내에서 금기어 또는 성역화된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보수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할 것이다. 뭐 있는 것처럼 비비꼬아 말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선 5인방 잘못 없다. 당 주류가 민생보다 개혁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국 문제로 문재인이 탄핵될 수도 있다. 이 인간은 정신이 온전한지 걱정됩니다. 민생과 개혁을 분리하는 사고구조가 참으로 유치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 모든 개혁이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중 민생과 관련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탄핵이라니 자신을 영입한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초선 5인방,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김혜영, 노홍천까지 이것들은 윤석열, 박형준, 오세훈의 비리 범법에 대해서는 벙어리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조국과 추미애를 깝니다. 이것들이 이러는 이유는 재래식 언론이 다뤄주니 신이 나기 때문이겠죠. 신뢰도 세계 꼴찌 언론이 우쭈쭈 해주니 까르륵 넘어갑니다. 이낙연, 초선 5인방, 김혜영, 조홍천 이 얼빠진 것들아. 조국에게 된 잣들을 윤석열에게도 한번 대보고 입을 열어라.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정경심은 집으로 돌아가고 윤석열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진 것은 조국, 추미애 때문이 아니고 이낙연, 조홍천, 김혜영, 초선 5인방, 바로 너희들처럼 개혁에 발목 잡는 얼빠진 것들 때문이다. 이제부터 조국과 추미애를 탈잡는 것들은 인간대우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병 위험을 무릅쓰고 미친 개새끼들과 싸운 사람을 비난하는 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미친 개새끼들과 같은 종입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최동욱 선생님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